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예, 뭐 신문에서 박 대통령 관련 뉴스들이 난리네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는 박 대통령 선고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잡혔냐, 이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고일 잡은 이유가 뭐 어쨌든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고하고 그러고 나면 뭐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당장 석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으로 대통령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3.1절 특사니 음력절 특사니 뭐 그런 거는 또 쓸데없는 쇼를 하지 말고 뭐 석방 뭐 선고를 때렸으면 바로 풀어주는 거지, 못하러 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더 붙잡아 매 두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라기보다 저것들이 뒷날을 무서워하면서 박 대통령을 풀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죠. 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대통령을 더 일찍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러지를 못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날을 잘못 이끌고 간 뭐 우리 공화당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물론 배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박 대통령 편지가 나왔다는 거 벌써 작년이네요. 박 대통령 편지가 나왔다고 하고 나서 조선일보에 왜 박 대통령이 편지를 내게 됐는지 하는 이유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그때의 신문 기사를 보지를 못했고 출력을 해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다가 조금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5월 2일 날짜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제가 들었던, 또 저한테 얘기를 했던 그분이 얘기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화여대 박성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교수가 쓴 글이고 5월 2일 날짜로 올라간 게 있어요. 예, 5월 2일 새벽 3시로 됐네요. 네, 여기에 봤더니 그때도 제가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봤더니 뒷이야기, 옥중 편지가 나오게 된 뒷이야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편지를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내달라고 액을 복걸한 인간들한테서 흘러서 나온 얘기겠죠. 네, 천막 당사 시절 신뢰를 쌓은 인사를 포함해 여럿이 보수를 구할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옥중에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아주 못돼 처먹었죠. 제가 오늘도 한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 공화당이 박 대통령이 메시지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 편지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파리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정말 그분 연락처만 알면은 당장이라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당장이라도 통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싸우면서도 사실 저도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편지를 쓰긴 했지만은 한 번도 대통령께 뭐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네들이 박 대통령을 내쫓은 이 인간들이 보수를 구할 내용을, 보수가 어떤 보수들인데요? 나라를 망친 보수들이 무슨 뻔뻔한 보수를 구할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옥중에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나라가 망하는 걸 왜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요? 나라가 망하는 걸 왜 박 대통령이 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망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첫째는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아줄 것과, 진짜 너무나 뻔뻔스러운 인간들이에요. 둘째는 나를 밟고 나아가라는 내용이었다. 태극기 든 국민들이 그렇게 무서웠었나 보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아니, 박 대통령을 33년 감옥에 쳐넣었으면 되지.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짓밟으려고. 나를 밟고 나아가라? 아니, 박 대통령 그렇게 패대기 치고 무식하고 파렴치한 여자로 더러운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감옥에 33년 쳐넣었으면 되지. 밟고 뭐 어떻게 더 밟아? 왜 밟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만 살면은
자기네가 살아서 이 나라에 도움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 얘기가 우리 공화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네. 배신자들, 거대 야당이라는 데서 거대 야당을 밀어야 한다고 했던 인간들이 이렇게 했던가. 그 인간들한테서 나온 얘기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 편지에는 이 교수가 쓴 거에는 내용은 조금 부족했다. 미래통합당 대신 현재의 거대 야당이라고 했고, 네, 나를 밟고 가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박근혜도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자신도 이렇게 됐는데 자신을 또 짓밟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태극기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들 배신자들을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그 얘기를 박 대통령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한 줌의 힘도 아쉬움은 당시 야당에서는 그 정도 메시지에 감업하는 분위기였다. 여당이 총선 직전 박근혜를 석방해 야당을 교란할지 모른다는 온갖 정치 공학이 호소가들 입에 오려내렸고,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제발 옥중에서 나를 밟고 나라를 살리라는 한마디를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네. 거대 여당을 밀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무서웠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죽이버리기 위해서 박 대통령한테 이런 옥중 서신을 내달라고 하고, 저 배신자들 밀어야 한다고 해서 밀어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한테 한마디 사과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이러고선 뭐 오늘도 어제도 박 대통령 재판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석방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석방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이렇게 박 대통령을 이용하고 싶었었어요? 옥중에 있는 분을 이용하고 싶고 앞으로 나오시면 뭐 전부 다 난리가 났어. 박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러면서 이 교수가 쓰는 얘기 중에 박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보태라고 했음에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작은 당에서 후보를 내고 열렬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진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박사든 외국에서 공부했다 교수다 이건 믿으면 안 돼요. 판단력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이 여자는 진짜 뭐가 뭔지를 몰라. 박 대통령 편지에서 태극기 든 국민들은 포기하라는 말이 있나요? 에? 박 대통령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했는데 여기 태극 국민들은 다 포기하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 편지를 나쁘게 해석한 게 누군데? 한교안과 그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해석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거대 야당이 힘을 보태라고 했음에도 그러면 거대 야당만 힘을 보태야 되나? 한교안은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을 품어주면 안 됐었나? 예? 더 나은 대한국민을 위해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망치려고 3년 동안 소리 질렀나요? 태극기를 들었던 분명히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교안은 우리를 품었어야지. 그런데 안 품은 한교안에 대한 얘기 아니고 뭐? 거대 야당이 힘을 보태라고 했음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작은 당에서 후보를 내고 열렬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게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한교안이가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없애버리는 이거를 대통령이 원했다고 생각했나요? 교수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박 대통령의 말을 누가 잘못 들은 거죠? 네? 이현주나 유승민이나 배신자들 다 품으면서도 우리 공화당만 품지 않았던 한교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이해력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뭐 이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내내 꼬리를 물었다. 이게 이 교수라는 여자의 한계죠. 그리고 이 교수라는 여자가 5월 2일 날 조선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처참하기까지 한 야당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후, 네, 뭐 우리 공화당은 당연한 거였었죠. 뭐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에?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도록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작은 야당인, 에? 작은 당, 이게 우리가 만든 건가요?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정말 교수라는 인간들의, 박사라는 인간들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수많은 유튜버들도 있지만 유튜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정도가, 수준이 정말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라는 둥, 탄핵을 막지 못한 무능자라는 둥,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둥,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이 교수가 한 얘기가 갑자기 아무도 탄핵을 이야기하지도 박근혜를 거론하지도 않게 되었다. 우리가 소리 질러도 누가 알아줘요? 보지도 못했지, 이 교수라는 여자는. 응? 그러면서 탄핵의 강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정치인 박근혜도 더불어 사라졌다. 네, 당연하죠. 배신자들이 박근혜를 이용한 거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에? 알고 있었던, 그래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우리를 짓밟아버린 게 누군데요? 이렇게 교수 입네, 보수 입네, 지도자네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박근혜를 짓밟아버리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우리 공화당을 짓밟아버려야지만 자기네들이 빌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교안이나 김정일 하는 꼬라지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창당하겠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비웃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탄핵의 강이라는 거 누가 얘기했나요? 배신자들이 그랬죠. 탄핵을 건너자. 우리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 했나요? 배신자들이 그랬지. 탄핵을 먹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교수가 국민이 보수를 탄핵 강에서 구해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선거는? 네. 나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탄핵의 강이 뭐 이건 하여튼 그만두고 그것과 뭐 세상은 그것과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표가 말해줬다. 당연하지. 뭐 누가 죽더라도 지금까지 지구가 있어 온 일에 세상은 돌아가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할 뿐이고, 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백날 소리치지만은 이 나라 폭파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치면 우리를 비웃으면서 나라가 왜 망하냐고 비웃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게 뭔데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폭파돼 갖고 서울이 없어지나요? 부산이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괴로울 뿐이죠. 괴로운 것도 알면은 괴롭고 모르면은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박 대통령 탄핵은 거짓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이거예요. 네? 정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지금 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탄핵이 됐다 하면 우리는 괴로울 필요가 없죠. 우리도 똑같이 박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냥 살아온 듯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고 우리는 이 거짓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는 거죠. 응? 세상은 그것과 무관하게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고 그 잘못된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왜 저런 고생을 하고 다니냐고 우리한테 비난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올려준 부동산 값에 희낙낙해가면서 좋아하고 있다고요. 또 이 사람은 탄핵은 한 사건일 뿐 보수의 앞길을 막는 강줄기는 아니었다. 똑같은 얘기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아침에 해는 뜨고 저녁에 해는 져요. 똑같은 날이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든 죽어가든 안 아픈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갈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았고 종교를 왜 가져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왜 하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고 왜 성당에 나가고 왜 절에 나가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역사의 강을 용서와 화합으로 훌쩍 뛰어넘어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참여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오지 않은 게 한국의 역사 아닌가요? 5천년의 역사가 이런 식이야.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똑같은 일을 거듭하는. 그러면 좋아요. 박 대통령이 나오셔갖고 우리가 또 죽이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대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참회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하고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뭐 세상은 흘러가. 내일은 또 떠.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하게 흘러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배신의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500년 역사를 훑어봤을 때 지나가고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간 거고 역사책에 있는 한 사건일 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식한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뻔히 알고도 당한 이런 거짓을 듣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랬는데 제가 참 아쉬워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오셔도 대통령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부러지시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배신자들 쳐내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뭉쳐서 불법으로 저자를 차지한 저 인간들한테 저 배신자들 박 대통령을 내준 저 배신자들 진작에 쳐냈다면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정말 앉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당장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이 33년 받은 뭐 깎아서 22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의 인생이 저렇게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할 뿐이죠. 아직도 이 거짓의 탄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박 대통령이 나오시니까 뭐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가 있을 거다, 2%가 있을 거다, 5%가 있을 거다. 대통령 그 지지도가 그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도에 박 대통령이 그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지지도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난리냐고요. 당신들도 잘난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그 3% 5% 되는 그 지지도를 그거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언론들이 유튜버들이 지금 난리야.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어떻게 할 거다? 야당이 어떻게 할 거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나요? 에? 3%밖에 안 된다며요. 5%밖에 안 된다며요. 그게 왜 무서워해요? 그걸 왜 무서워하냐고.
제발 박 대통령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잘난 것처럼 잘나서 박 대통령을 내쫓았고 박 대통령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라고요. 박 대통령을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당연히 저는 조은진 대표나 우리 공화당에 같이 했던 분들하고 탄핵은 잘못된 거고 이건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 헛소리 하는 인간들은 당신네들 힘으로 살아가세요. 박 대통령이 나오셨다고 해서 박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보궐선거에 그 다음 선거에 당신들 힘으로 하세요. 아니면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서 진두지휘할 정도로 자리를 만드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이 편지를 낸다,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 왜 그런 걸 기대를 해요? 박 대통령이 왜 해야 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 먹히냐고요. 뭐 박 대통령 사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등신 같은 인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도 박 대통령에서 그러고 있는 인간들 많아요. 좌파든 대깨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당당하게 서서 이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박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시라고요. 단순히 박 대통령이 나오셨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말을 할까? 말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 인간들 정신 차려요. 당신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이 탄핵은 잘못된 거고 이 나라는 잘못돼 가고 있고 바꿔야 된다고 열심히 하고 나서 하고 난 후에 박 대통령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저는 대통령한테 한 번도 뭐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 공화당이 뭐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요번에 4월 15일 선거가 되니까 등신들이 배신자들이 나서갖고 발광들을 했지. 그리고 홍문정이 와갖고 거짓말 해가면서 당을 망치려고 한 것뿐이지. 우리는 정말 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은 박 대통령한테 뭐를 해달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제 박 대통령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나 보죠. 33년 감옥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오신다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뭐 이낙연이든 뭐든 박 대통령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선거에 교란 작전 하려고 내보냈는지 어쩐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은 네 물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이가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내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란 작전은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거대 여당들을 찍자고 했던 인간들이 무시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가 있다고 박 대통령을 필요한다고 그러면 박 대통령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나와서 행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정말 언론들이고 유튜브 들고 난리치고 뭐 선거에 어쩌고 박 대통령이 뭐 어쩌고 하는데 정말 저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대통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패대기 쳐놓고 뇌물 받고 어리석은 여자로 만들어 놓고 제가 법원에서 들은 얘기는 대통령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개인과 권력을 나누었다. 이지랄로 씹어대는 검찰 윤석열 사단 그런 인간들이 씹으렸던 그 내용 그대로 아직도 박 대통령을 대습하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시면 그 힘이 그렇게 무서워서 뭐 선거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나요? 창피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박 대통령도 정말 일반인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든 보수우파든 이 나라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누가 망쳤는데요? 박 대통령한테 힘을
박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 힘으로 하세요. 잘난 정치인들끼리 하라고요. 박 대통령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박 대통령한테 편지 내달라고 해갖고 4.15 선거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박 대통령 이 여자도 쓴 것처럼 편지를 내보냈어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박근혜를 거론하지도 않게 되었다. 박근혜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또 만들고 싶어요? 감옥수도 아니고 나왔는데도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박 대통령을 하나의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싶으세요? 박 대통령을 정말 이용하고 싶다면 박 대통령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보수 우파를 뭉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쓸데없이 천막 당사 시절 신뢰를 쌓은 인사를 포함해 등신 같은 인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박 대통령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요. 박 대통령이 그런 꼴을 보기 위해서 감옥에서 4년이 넘게 박 대통령이 4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겠어요?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파라는 인간은 제대로 행동하시라고요. 쓸데없이 편지 한 장을 해갖고 보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쓸데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고 한마디가 천금처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도록 행동을 하시라고요. 정말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감옥소에 계시는 때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정말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어디를 가실 수가 있겠어요. 박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뭐를 해달라고 졸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해달라 해서 박 대통령의 말이 가치가 나나요? 박 대통령의 행동에 가치가 나게 했나요? 그러지 않고 이용하려는 인간들, 박 대통령에 졸르려고 하는 인간들 제발 그만두시고 박 대통령한테 올 게 아니고 우파라는 인간들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똑바로 이 나라를 똑바로 어떻게 세울지 하시라고요. 박 대통령을 제발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제대로 싸우는지 망겨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똑바로 세울지 이거를 보시는 것만 해도 그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신문에 선거에 이용할 거다. 오로지 생각하는 건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가 이 나라를 똑바로 세워요? 정말 더러운 정치인들 길거리 3년에서 정말 더러운 걸 너무너무 많이 받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배신자들이 그대로 넘어가 배신자들을 두고 그대로 넘어가면 문재인이 계속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화합은 잘못한 인간이 제대로 용서를 빌 때만 가능한 거죠. 참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여튼 제 기원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은 1월달 안으로 석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치소에 더 붙잡아 놔봤자 문재인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 하루빨리 선거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네.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오셨을 때 우리가 하여튼 우리 공화당은 탄핵은 뭐였고
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이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싸워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밝혀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박 대통령 나오셔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